주먹을 불끈 쥐고 손을 흔드는 이 장면을 두고 비판과 풍자가 이어졌습니다. 대선 장군이냐, 시상식 레드카펫인 줄 아느냐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장면이 연출되다 보니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헌재는 이번 대통령 탄핵 심판 당연히 각하해야 합니다. 탄핵 심판을 중도에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뿐만 아니라 만약 선고가 이뤄지더라도 이번 주 금요일보다는 늦춰질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일이나 뭐 18일에서 20일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헌재의 선고와 구속 취소의 건은 별개의 문제인데도 여당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야당에선 거센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구속 취소 직후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정당성을 운운하며 선고 연기 여론전을 펼치고 나섰습니다. 벼룩에도 낯짝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에 졸개를 자처하는 국민의힘은 낯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두겁이라도 쓴 겁니까? 이런 가운데 여당은 공수처가 권한도 없이 대통령을 불법 수사하고 구금했다며 오동훈 공수처장을 고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 수사다라고 규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오늘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의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현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거대한 음모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수처의 불법적, 탈법적 수사와 구속 때문입니다. 네, 이 구속 취소 상황에 대해서는 세 기관이 주체로 등장하죠. 법원, 검찰, 그리고 공수처인데 국민의힘의 입장을 쭉 종합하면 법원과 검찰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고 다만 공수처의 수사는 적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겁니까? 사실 공수처가 내란과 관련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명확히 없다는 것이 많은 법조인들이 동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내란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할 때 우리 당이든 아니면 다른 그 법조인들도 한 목소리로 이렇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를 진행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다시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이 기소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이런 걱정의 목소리를 했던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사실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송권, 그러니까 이첩 이송권까지 행사해 가면서 본인들이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한 거고 결국에는 이런 사단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2019년에 처음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부터 우리 당은 지속적으로 이 공수처는 옥상옥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조직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겁니다. 예.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사단을 일으킨 주인공이 공수처라는 상황에서 앞으로 공수처가 국민적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공수처는 폐지하는 것이 답이다. 이런 의견을 우리 당은 갖고 있습니다. 예, 공수처 폐지가 답이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법원 결정을 보면 공수처가 등장은 해요.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 수사다 이렇게 명확히 규정한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두 번째 결정문인데 첫 번째는 구속기간에 대한 산정, 시냐 날이냐 그거고 두 번째는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답니다.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공수처의 수사가 직권남용에 의한 내란죄를 타고 들어가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어떤 영장을 청구했을 때 이 영장 청구에 있어서의 그 증거, 서류 이런 게 좀 미비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검찰에도 없어요.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의 수사도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법원에서 공수처와 검찰의 직권남용에 의한
수사 중에 내란 채 수사를 용인해 준 겁니다. 그동안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까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공수처 흔들기로 가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의도가 너무 명확해요. 앞서 나경원, 윤상현, 국민의힘 지도부가 각하를 얘기하잖아요. 헌재에서. 그건 뭐냐면 기각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변론 10차까지 봤는데 피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어떤 실체적 요건은 법률적으로 대응이 안 돼요. 기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뭐를 흔들어야 되냐? 절차적 응결에 대한 각하를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딱한 건 국회에 군대를 보내고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고 국민들에 대한 어떤 헌법에 대한 무질서한 어떤 위반 사유를 대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이 기관의 수사권을 가져다가 절차적 응접성을 통해서 헌재의 판결을 흔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가 불법 구금을 했다? 공수처가 한 게 아니에요. 결국엔 검찰에 넘어갔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24일 날 하면 될 이 논란이 없는데 24일 날 전국 검사장 회의를 해서 하루를 끊었지 않습니까? 결국엔 그 의도도 의심받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주요 임무 종사자는 다 구속시켜놨는데 내란 우두머리만 밖으로 꺼내는 그런 상황을 검찰이 초래했다. 예.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공수처가 수사의 미진성은 있을지언정 지금 불법 구금에 대한 상당 부분은 심우정 검찰총장 산하의 검찰이 저질렀다. 이런 생각지는 국민의힘이 그만 썼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주장들을 종합해 보면 국회 재의결을 해야 된다.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서 본회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요. 탄핵 심판이 각하돼야 된다. 그러니까 탄핵소추가 되었지만 기각도 아니고 아예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보희 위원님, 예. 앞서 정광재 위원도 짚었지만 구속 취소가 재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형사 재판에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 취소가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나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일이 없었던 거에 비하면 평일을 하고 있는 헌법재판관들께서 마음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국민의힘 참 딱하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딱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나경원 의원 공수처 폐지하자고 그랬잖아요. 공수처 폐지하려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108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헌재 각하해야 된다고 각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낼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각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김기현 의원은 헌재 없애버려야 한다. 또 헌재 부숴버려야 된다. 또 광장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한 칼에 날려버릴 수 있다. 예. 이런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딱한 거는요. 그동안 대선 준비하면서 열심히 뛰고 있었던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나름 대선 주자라고 주장하던 분들 돌아온 윤석열을 보면서 깝깝할 것 같습니다. 이거 대선을 뛰기도 애매해. 복귀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돼. 그러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예.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까지 조기 대선 행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반론 차원에서 덧붙이도록 하지요. 김성열 위원님. 네.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또 하나의 주장은 공수처의 수사 기록과 증거가 위법하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다. 따라서 탄핵 심판은 각하돼야 된다라는 건데 공수처의 수사 내용들이 지금 증거로 채택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안 됐죠. 그리고 저는 사실 독수독과 이론에 의해서 위법 수집 증거다 이것도 인정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왜냐면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판결을 내렸어요. 간접이긴 하지만 분명한 판결이 있죠. 뭡니까? 윤석열 씨 체포영장, 그리고 체포 적부심. 아니 그럼 수사권이 없는 기관한테 체포영장을 발부를 해줍니까? 그리고 이의 신청해서 그거를 그렇게 해요? 기각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법원에서는 분명한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 결정문, 구속 취소 결정문은요. 사실상 상급심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판결을 번복할 수도 없어요. 그럼 수사권에 대한 이야기는 공수처가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사실 헌재에는요. 지금 공수처가 수사한 증거가 필요가 없어요. 헌재 자신도 공수처가 낸 증거 없다. 뭐 그거 아니고서 국수본, 경찰이 낸 자료를 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예. 아니 그렇게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포고령 다 받지 않습니까? 정치활동 금하고 언론 검열받아야 되고 예?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위헌이 가득한 포고령 다 봤죠. 국회에 군인들 총 들고 침입하는 거 다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아서 가지고 했던 거 생방송으로 전 국민이 다 봤습니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각하를 시켜야 된다? 얼토당토 않은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주장을 체크해 보죠. 위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기소 자체가 위법 무효이므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까지 계속 구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속 취소 자체가 이제 위법한 구속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 그러니까 구속을 위법하게 했기 때문에 기소도 위법하기 때문에 이 공소제기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대법원 판례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다만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좀 논박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그러나 이제 헌재의 심판, 그러니까 징계재판이죠. 징계재판에는 이 부분이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예. 다만 제가 뭐 100번 양보해서요.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이 피청구인 쪽, 윤석열 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이 절차적인 흥경성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공소를 취소해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공소를 취소를 심우정이 살아있는 한은 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죄는 벗어날 수 없다. 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내란 특검도 통과가 될 것이고 아니면 경찰의 수사권이 내란죄가 있으니 경찰에서 수사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자연인 윤석열이라면 이거를 누가 막아주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헛된 꿈을 버렸으면 좋겠고 참고로 덧붙여서 나경원 의원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공수처 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데요. 그걸 하려면 윤석열이 살아 돌아와서 또다시 비상 계엄을 하지 않는 이상 국회에서는 절대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 시각에 집회가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 등 야5당, 조국혁신당을 포함해서요. 야5당이 7시부터 집회를 할 예정이고요. 아직까지는 광장에 집결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저녁 7시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1시간 뒤면 안국역 인근에서 집회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각 경복궁역 인근의 CCTV를 통해서 현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어보고 끝낼까 싶은데요. 결국 대통령의 구속 취소, 석방이 탄핵 심판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선고일은 늦출 수 있는 것인가인데 김보엽 위원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선고일에도 저는 별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평일은 종결이 됐고 판결문, 결정문을 쓰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요. 지난 주말에 아마 그 탄핵 반대와 찬성하는 쪽이 그 전에 앞서서 선고기일을 예고를 해두면 지나치게 격화되지 않을까. 네. 이걸 우려한 헌재 쪽에서 3월 7일 금요일 대신 이번 주로 늦추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그게 걱정된다고 언제까지 늦출 수만은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 주 초에 선고기일 지정을 하고 이번 주 후반부에 결정을 내릴 거라고 봅니다. 목 혹은 금요일로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예. 김성열 위원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구속 취소와 헌재 선고가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닙니다. 서로 별개의 이야기인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번 구속 취소로 인해 가지고 헌재가 조금 더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나라의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요. 구속이 취소됐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보기에 이게 죄가 없으니까 나오나?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이 혼란을 막으려면은 이제는 헌재가 좀 해줘야 된다. 헌재가 오히려 밤을 새서라도 더 빨리 평의를 하시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 혼란을 종지부를 좀 찍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빨리 좀 혼란을 끝내주길 바라는 말씀이고 3월 10일 오늘 시작이 됐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 많은 분들이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날짜가 12일이냐 혹은 11일이냐 13일이냐 14일 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여러 의견들이 약간은 다르지만 2주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봤는데 한 2, 3일 전에 공지를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주 후반일 가능성은 커 보여요. 이번 주에 한다면. 근데 오늘 헌재에서 좀 이례적으로 공지를 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날짜 공지가 아니라 이 선고일, 중요 사건에 대한 선고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어요. 저는 그 설명이 있었다는 걸 보면 아, 이제는 날짜를 이번 주 안에는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조금은 느낌을 좀 파갈 수 있었고요. 어떤 공지였죠? 일단 뭐 재판부의 평의 내용 이런 부분들은 비공개로 되고 있다. 예. 현재 수시로 평의를 하고 있으니 확인은 불가하다. 그다음에 중요 사건 선고기일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 및 언론사 형평성을 고려하여 당사자 기일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루어진 후 기자단 정치에 공지되므로 이러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사전에 이렇게 헌재에 공지가 나온다는 것은 일단은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네요. 3월 14일 이게 늦춰져서도 안 되고 늦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국민들이 대략적으로 이 시간상을 보고 있고 이미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이 늦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혼란 이런 부분 그리고 국민들이 오해하잖아요. 법원에서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니까 마치 1심 무죄 판결이 난 것처럼 오해하거든요. 이런 혼란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헌법재판소가 심리적으로는 부담이 되겠으나 흔들리지 않고 예. 구속 기일을 빠른 시일 안에 공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강재 위원은 다음 일정 때문에 조금 먼저 자리를 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탄핵의 각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또 아니면 기각이 되어야 된다. 혹은 이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다라는 주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제가 국민의힘 대신해서 입장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